저희 10시가 돼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심리 민원연 사무처장입니다. 네, 오늘 법원의 박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부터 김성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서근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태섭 민주언론 시민연합 창임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경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호찬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발언하실 때 혹시 마이크가 혼선이 생기시면 옆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역사적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도 무법한 방송 장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주에 법원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제동을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법하고도 불법한 행위에 대한 철폐를 내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또 의미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성순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 김성순 변호사님께서 이번 법원의 결정 중 특히 가장 많이 지적을 했던 2인 체제 방통위원회 의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적은 이미 법원에서도 2차례나 지적이 됐던 바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의미를 김성순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3인 체제 때부터 시작해서 2인 체제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었고 3인이든 2인이었던 간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의결들을 방통위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그 의결의 유효성을 강변하거나 변명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결정을 보면서 법원에서 정당하게 판단한 이번 결정을 보면서 저도 속이 좀 후련하기도 하고 당사자로 나서주신 권지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과 소송대리인한테도 정말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법원에도 당연히 적극적인 판단을 나서준 법원에도 고마웠고 일단은 그 독임제와 합의제의 차이로 어떻게 보면 이 위법성의 문제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독임제라는 것은 결국 장관 형태인 것인데 대통령 임명 2인만 하고서 그 2인이 늘 동일한 의견을 내는 구성을 가져갈 수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방송통신 장관을 임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공동 장관처럼 2인이긴 하지만 독임제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독임제로 부득이하게 2인으로서 운영되는 형태가 지금 아닙니다. 5인을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고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옳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현 정부 여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인 상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2인 상태를 이용해서 정부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제의 어떤 의의라든가 정당성을 완전히 형용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에서 2인 체제가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의결이 유효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다 민법이나 상법 쪽에서의 단체법 논리에 근거한 법리들입니다. 판례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그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대의원의 의결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판결과 결정들은 그 의사등록수나 의결등록수가 부득이하게 구성되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중에 1인이 뭐 사망한다든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든가 하는 부득이한 상황들을 상정한 그런 법리들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서 의견이 적법하다는 것에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이번 결정 이후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이제 위법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러운 결과라서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저희가 사진용으로 저희 발언하시는 분들께서 첫 번째 방송장악 중단을 들어주시고요. 구호를 좀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함께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중단하고 정치독립 보장하라. 보장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중단하고 정치독립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뒤로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방통위가 계속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불법해서 계속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항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혈세 낭비 그만하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혈세 낭비 그만하라. 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서 이거 한 페이지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인데요. 네, 한번 들고 기자님들 역사적 결정을 언론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이번 결정문을 들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MBC에서 이번에 이 역사적 판결을 잘 오랫동안 기록하고 찍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또 가장 이번 결정이 나오는데 애써주신 분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이 이번 결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비판하는 광장 시민들의 압도적 여론과 요구를 법원이 사법적 결정으로 확정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결정이고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MBC 장악을 위해서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중도 해임 시도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가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가로막힌 게 벌써 3번째입니다. 3전 3패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가위바위보 하면 상세판에서 지면 인정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그만 몽리 부리고 당신들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방송 장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망가뜨려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으로 불법과 파행을 무릅쓰고 무리한 방법으로 장악하려던 공영방송 언론 자유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 어제 성명이나 MBC 본부의 성명 또 여러 언론단체들의 성명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낸 만큼
이제는 문제를 분명하게 풀어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면서 부렸던 방송 장악의 난동은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압도적 여론이 원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보장,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완전하고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 국회의장께서 여야에 대해서 공영방송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재 제안을 다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호응해서 이번만큼은 공영방송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입법부의 책임을 완수해 주시기를, 또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을 중단하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이러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의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언론계의 요구, 시민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비판했으니까요. 이제 비판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언론 자유 보장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광범위하고 폭넓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겠다고 하니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막힌 방송 3법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든가, 그것도 못하겠으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당신들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의 방송법 체제 아래서 방송 장악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 국민적 설득력, 법적 정당성 없다는 것이 번번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 윤석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합리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권고입니다. 계속 무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민심의 파도가 윤석열 정권을 엎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대섭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 언론자유 보장하고 있고 방송법 방송의 독립성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국가 평화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제일 꾸준히 일관되게 해온 게 바로 공영방송 장악입니다.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방송 장악 안 하면 독재 아닙니다. 하면 반드시 독재입니다. 윤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 홍보방송으로 만들려고 계속 불법 장악해왔습니다. 거의 성공했습니다. MBC 하나 남았습니다. MBC도 지금 마지막 작업에 문턱에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진 이사 교체. 그 다음엔 일사천리로 장악을 완료하겠죠. 근데 그 문턱에서 자빠졌습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온갖 파행과 불법을 소소하게 많이 저지르다가 법원에서 도저히 이것까지는 용납 못해.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해임했는데
이 가처분 받아들여갖고 인용해갖고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길어진 건데 다시 또 이렇게 이번엔 크게 온 국민 앞에서 아주 망신스럽게 잡혀진 것입니다. 방금 전 윤 위원장 말씀대로 반성하고 타협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저들에게도 또 우리 온 국민에게도 바람직하고 이롭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순간 좀 정세를 좀 판단하고 수습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시간 이렇게 흘러간 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장악을 완료하려고 들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대화에 나서고 문제 해결을 갖다가 건전하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대화를 갖다가 권유하면서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대화의 장으로, 타협의 장으로, 반성으로 이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대화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먹겠지만은 외쳐야 되는 건 국민들이. 우선은 교과서적으로 윤 대통령이 MBC 장악 멈춰라고 많은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없으면 대화 타협 나서지도 않을 거고 설령 나선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제스처에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MBC 장악 멈춰.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해야 됩니다. 불법 장악한 공영방송 제자리로 돌려놔. 이것도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저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비판 언론 탄압. 이거 멈춰. 그리고 좌익 척결의 이념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하는 역사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해야 됩니다. 저들이 좌편향 삼각편대라고 낙인 찍은 민주당, 언론 노조, 시민단체 이들에 대한 종북몰이 멈춰야 됩니다. 점점 더 이렇게 보면 거기까지만 해도 참 이루기 힘든 목표일 줄은 압니다만 지금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의 편향된 경제정책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역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찾아보면 너무나 많죠.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입장에서 멈추고 바꾸라고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타협의 장, 협치의 장에 안 나올 것이고 나오더라도 기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입을 모으고 힘을 모아 점점 더 큰 소리로 멈춰라 외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서군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님께서 이번 법원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나온 판단은 건전한 민주주의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좀 걱정이 또 생깁니다. 국힘당, 집권 여당인 국힘당에서 나온 판단, 논평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그까지는 그럴 수 있죠.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거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요,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상권 분립이 뭡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게 행정부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게 상권 분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권력의 그 무한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 상권 분립이라는 게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닌가요? 그럼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행정부의 그런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서 견제를 한, 뭐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상권 분립적인 그런 내용이 분명한데 길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 집권 여당에서 공식 논평이요.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까 걱정되는 뭐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자들이 그냥 이 국민적 여론과 1년 반 동안의 지긋지긋한 그 이 막장의 힘을 이제 중단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또 걱정이 생깁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꼼수와 꼼수를 이어지는 이런 그 행렬을 사실은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국민적 심판이 좀 더 엄중하게, 좀 더 격렬하게 국민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걸 경고하고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현 제도로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사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결하려면 저는 국회의장이 제안하는 그런 중재안, 범국민협의체, 여야도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방송 종사자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학자들 또 참여하는 그런 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국회의장이 민주당 야당 출신이니까 못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또 다른 대안도 있다. 뭐냐면요, 이용마 기자가 생전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작위 추출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된 그런 이 수기 토론단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놓은 그게 따르자라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으로부터 손을 떼라. 핵심 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으로부터 손을 떼는 방법, 손을 떼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적 의견을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경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우리 MBC 노조 이호천 본부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갖 인간적 모욕과 탄압을 무릅쓰고 당당히 맞서서 이런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모든 언론 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노조원 분들께도 역시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 두 분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언행을 통해서 모욕을 정말 꿋꿋하게 감수하면서도 당당하게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언론인들이 있는 한 우리 언론은 끝까지 자유 언론으로, 책임 있는 언론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공정 언론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요체입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장악 기도를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반민주주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 때부터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비, 합의를 통해서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시민적 합의,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진보든 어떤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정당에 의해서 방송과 언론이 좌우지되는 그런 현상은 끝내야 된다. 방송은 방송으로, 신문은 신문으로, 자주적인 자유 언론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핵심적 요체다.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도 역시 저희는 시민사회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비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수용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노조가 시민사회가 대화를 원할 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MBC 상황광장에서 또 광화문에서 전국 각지에서 방송 독립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러한 힘이 언론 내부에서 가열차게 투쟁하시는 구성원들의 힘과 합쳐서 오늘의 결정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앞에서 싸우고 계시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이호찬 본부장님은 누구보다도 남다른 감일 텐데요. 네, MBC 본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과 또 앞으로의 다짐, 각오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합리적이고도 용기 있는 결정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어주신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813장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MBC 구성원들, 또 다른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13,271분의 시민들께도 MBC 구성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기자님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관련 사안들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취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결정에는 MBC마저 장악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시민분들의 열망이 모여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결정을 읽어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의 모든 주장을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국민적 상식에 근거해서 봤을 때도 재판부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었다, 무도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 위에 그리고 국민의 상식 위에 군림하려는 이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이번 결정의 핵심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법원이 정면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그동안 기존의 재판부가 2차례에 걸쳐서 우려를 표했지만 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인 체제가 합법이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김홍일, 이진수 방통위원장 등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법원의 결정들을 대놓고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 결정에서 방통위법은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2인 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2인 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민주당에 있냐, 국민의힘에 있냐 이것을 떠나서 2인 체제를 5인 체제로 복원하는 것은 이 정권의 책임임을 그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일 임명된 이진수, 김태규 두 사람이서 단 10시간도 안 돼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을 때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 하나도 그런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고 방통위의 재량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볼 때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하나의 소송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방문진 이사진들이 지원한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후보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행정 6부마저도 판결문에 방통위가 기피 신청을 각하한 부분,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 9인 중 6인을 임의로 정해서 후임 이사를 선정한 부분 등 다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바 방통위의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는 임명 처분의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위법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사실상 밝힌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판단이 나왔으면 윤석열 정권은 대국민 사죄하고 방송장악 중단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항고심으로 시간을 끌고 이진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그때 가서 또 MBC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 민심을 읽지 못한 것, 아니 민심을 읽기를 거부한 것, 그것에 이어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마저 이 정권이 대놓고 무시한다면 저는 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전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즉시 방송장악 중단하고 방송사법 개정 논의에 이 정권 역시 동참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MBC 구성원들 어제 성명서의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법원 결정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번 결정으로 방송장악 시도를, MBC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 중심으로 더욱더 단단히 뭉쳐서 MBC 장악 시도에 더욱 단호히 맞설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얻은 그 시간 동안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책임감 더 무겁게 느끼면서 더 좋은 보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MBC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말씀이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 지금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 이상 거액의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무의미한 항고 등 법적 대응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 즉시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방통위는 류일임 방심위가 선방심의와 함께 10개월간 29건의 방송심의에 대한 법정 제재를 했는데 그 29건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이 됐습니다. 29건이 모두 인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고 불복을 해서
현재 1억 3,9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썼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방통위 10년 자료에서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또 항고로 시간과 돈을 쓰면서 MBC 장악 시도를 계속하겠다라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통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사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도 반드시 묻게 될 것임을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분명히 합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결에, 박경수 기자님,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딴거 쓰세요, 딴 거. 잠깐. 한겨레 박강수입니다. 김성준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문 보면은 2인 체제 비롯해서 방통위라는 기관의 어떤 의미라든가 되게 상세한 법원의 판단 내지 해설이 있었고, 그리고 쟁점도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뭐 본안 사건 소송이라든가 혹은 또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처분이라든가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소명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본안 사건에서는 증명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집행정지 사건인 것은 맞는데, 2인 취재의 위법성에 관한 이 법리적인 설시들은 본안 판단에서 증명의 정도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원에서 빠르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본안 재판은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1심이 보통 걸리니까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사실 두세 줄 정도 써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설치했고 그 전 사건의 결정들까지도 인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다른 대표님들 중에 관련해서 답변 질문 있으십니까? 탄핵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내는 거지만 탄핵사유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고, 이진숙에 대한 탄핵 현재 재판에서도 이 실제 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 행동의 위법성이 집행정지 결정에서 일단 적어도 소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답변 있으십니까? 네. 다른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방송장악 중단 들어주시고요. 제가 구호를 외치면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중단하고 정치독립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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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법원 결정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동참하라.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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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와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